하루 한 문제 은서파의 대충 APS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문제는 백준 13460번 구슬탈출 2입니다. 스타트링크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장난감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은 구슬탈출이다. 구슬탈출은 직사각형 보드에 빨간 구슬과 파란 구슬을 하나씩 넣은 다음 빨간 구슬을 구멍을 통해서 빼내는 게임이다. 보드는 세로 크기 n, 가로 크기 m이고 편의상 1x1 크기의 칸으로 나누어져 있고 가장 바깥 행과 열은 모두 막혀 있고 그러니까 배열의 영역 밖으로 나가는 일은 없다는 거죠. 보드에는 구멍이 하나 있대요. 빨간 구슬과 파란 구슬의 크기는 보드에서 1x1 크기의 칸을 가득 채우는 사이즈이고 각각 하나씩 들어가 있다. 게임의 목표는 빨간 구슬을 구멍을 통해서 빼내는 것이고 이때 파란 구슬이 구멍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때 구슬을 손으로 건드릴 수는 없고 중력을 이용해서 이리저리 굴려야 한다. 왼쪽으로 기울이기, 오른쪽으로 기울이기, 위쪽으로 기울이기, 아래쪽으로 기울이기 네 가지 동작이 가능하다. 중력을 이용해서 굴려야 된다. 각각의 동작에서 공은 동시에 움직인다. 이 동시에라는 것을 우리가 또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동시에 움직인다. 빨간 구슬이 구멍에 빠지면 성공이지만 파란 구슬이 구멍에 빠지면 실패다. 동시에 빠져도 실패다. 빨간 구슬과 파란 구슬은 동시에 같은 칸에 있을 수는 없고 또 빨간 구슬과 파란 구슬의 크기는 한 칸을 모두 차지한다. 기울이는 동작을 그만하는 것은 더 이상 구슬이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이다.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이제 여러분이 보드를 기울이게 되면 그 구슬들이 막 이동을 하겠죠. 쭉 이동을 할 텐데 중간에 멈추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끝점이 있다면 이 끝에까지 도달했을 때 멈추는 거지 중간에 멈추는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드의 상태가 좋아졌을 때 최소 몇 번 만에 빨간 구슬을 구멍을 통해서 빼낼 수 있는지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최소 몇 번 만에. 네, 입력에 대한 정보네요. 첫 번째 줄에는 보드의 세로 가로 크기를 의미하는 수정수 nm, 세로 가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각각의 크기는 매우 어때요? 작은 규모예요. 그렇죠? 그래서 3부터 10까지 크기를 가질 수 있고 다음 n개의 줄에 보드 모양을 나타내는 길이 m의 문자열이 주어진다. 이 문자열은 .sharp ORB로 이루어져 있고 점은 빈칸, 샵은 공이 이동할 수 없는 어떤 장애물 또는 벽을 의미하며 동그라미는 구멍의 위치를 의미한다. R은 빨간 구슬의 위치, B는 파란 구슬의 위치이다. 입력되는 모든 보드 가장자리는 모두 샵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일은 없다 그랬죠. 그리고 구멍의 개수는 1개이며 빨간 구슬과 파란 구슬은 1개씩 주어진다. 그래서 최소 몇 번 만에 빨간 구슬을 구멍을 통해서 빼낼 수 있는지를 출력한다. 그리고 만약에 10번 이하로 움직여서 빨간 구슬을 구멍을 통해서 빼낼 수 없으면 -1을 출력한다. 최대로 우리가 탐색을 해보는 횟수는 10번인 거죠. 11번째가 되면 어차피 그것은 실패라는 거죠. 자, 매우 재밌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자, 아무튼 이런 식의 2차원 배열이 보드로 아마 존재할 거고 거기에 구슬이 있는데 거기에 파란 구슬이 있고 또는 빨간 구슬도 있죠. 그리고 어떤 구멍이 있는데 이 구슬들이 어떻게 막 움직여 가지고 여기 구멍에 빠지는 게 목적이죠. 그럼 기본적으로는 그래프 탐색
문제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프를 탐색하려면 BFS인지 DFS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네요. 근데 여기서는 최소 몇 번 만에 빠져나올 건지를 물어봤어요. 최소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는 순간 DFS는 안녕 하게 되겠죠. 최소라는 키워드를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BFS로 접근해 보면 되겠고요. 근데 BFS로 최소를 할 때는 선결 조건이 있어야 되죠.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게 가중치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 보드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위로, 아래로 움직였을 때 어떻게 오른쪽으로 돌릴 때는 힘이 더 든다, 아래로 돌릴 때는 더 편하다, 이런 건 없죠. 모든 상황은 동일하게 한번 기울이게 되면 그 방향으로 공이 쭉 이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중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BFS를 이용해서 탐색을 해보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기본적인 성격은 BFS를 이용한 그래프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해야 했던 BFS보다는 좀 더 고민할 게 많아요. 자, 어떤 것을 고민해 봐야 될까요? 이런 2차원 배열이 있습니다. 현재 빨간 공이 여기 있고 파란 공이 여기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보드를 아래쪽으로 이동시켜 봅니다. 그러면 공의 상태는 중력의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빨간색은 아래로 떨어지겠고 파란색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보드를 다시 이제 왼쪽으로 이동시켜 볼 거예요. 그러면 파란색은 이쪽으로 떨어졌을 거고 빨간색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겠죠. 못 가니까. 이 상태에서 보드를 위쪽으로 이동시켜 봅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누가 이동하겠죠? 파란색 공이 위쪽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빨간색 공이 이쪽으로 왔겠죠. 이 상태에서 체크해 보면 최초의 빨간색 공이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가 최초의 빨간색 공의 위치였죠. 그리고 다시 여기로 왔어요. 그러면 던져지는 질문은, 이런 그래프 탐색을 하다 보면 무한 루핑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미 방문했던 곳은 또다시 방문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미 방문을 한 경우인가요? 사실 빨간색 공만 생각해서 보면은 방문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는 뭐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파란색 공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빨간색이 여기 있고 파란색이 여기 있는 이런 상황은 처음 본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 체크를 할 때는 빨간 공의 좌표와 파란 공의 좌표가 모두 고려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4개의 좌표, 4개의 수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4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방문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메모리 양이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도 이 문제는 n 제한이 소박하죠. n과 m이 각각 10가지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봤듯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동시에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Q를 관리할 때도 그냥 단순하게 파란색 공과 빨간색 공을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되겠죠. 파란색 공과 빨간색 공의 페어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두 개가 한 묶음으로 동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신경 써줘야 될 게 공들의 동작 순서예요. 아까 위에서 봤던 이 상황을 한번 고려해 보면,
만약에 이 왼쪽에 있는 보드를 위쪽으로 이동시키면 그때는 어떻게 동작이 되나요? 빨강색이 먼저 동작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빨간색이 쭉 가다가 파란색이 있네? 그럼 나는 막혔구나 라고 하고 여기서 멈춰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누가 더 먼저 가야 되는 거죠? 볼들은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먼저 파란색이 먼저 이동해야 되는 거죠. 파란색이 먼저 이동해서 여기에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다시 빨간색이 쭉 내려와서 여기가 내 위치가 되는구나. 왜냐면 앞에 파란색이 막혀 있으니까.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파란색이 먼저, 네, 요 순서로 이동을 해야 될 거예요. 물론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반대 방향이겠죠. 그때는 빨간색 1번, 파란색 2번 요런 순으로 이동할 거고, 공이 이렇게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고려해야 되겠죠. 이렇게 있을 때도 보드를 이쪽으로 기울였을 때, 이쪽으로 기울였을 때 각각 동작은 달라져야 될 거예요. 오른쪽으로 보드를 마지막에 이동했으면 빨간색이 1번, 파란색이 2번으로 동작해야 될 거고, 왼쪽으로 보드를 움직일 때는 이번에는 파란색이 1, 빨간색이 2 이런 순으로 동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큐에서 여러분이 파란색과 빨간색 페어의 공들을 쫙 가져온 다음에 그 녀석을 이용해서 다음 지점으로 동작을 시킬 건데, 무조건 볼들을 이동시키면 안 되고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를 확인해야 되겠다. 누가 동작을 먼저 하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리고 나서 동작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탐색하는 과정에서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조건 중에서 아까 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었죠. 10번 이하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10번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건 실패로 간주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쓰면서 풀어보면 되는 문제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드로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해 볼까요? 맨 처음에 로하고 컬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맵 정보가 들어오겠죠? 맵은 2차원의 캐릭터 2차원 배열이면 충분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맵을 읽어드리는 과정에서 파란색 공과 빨간색 공에 대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겠죠? 이 녀석들은 로하고 컬럼을 가지기 때문에 별도의 클래스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tatic 클래스 볼. 자, 볼은 int 타입의 로와 컬럼 그리고 레드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불리언 타입의 isRed라는 정보를 가져볼게요. 그리고 생성자. 자, 볼 클래스를 만들었으면 우리는 볼 두 개를 얻어볼 수 있습니다. 볼 레드는, 블루는. 그래서 지도를 쭉 읽다가 만약에 어떤 좌표의 값이 레드면 레드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 값이 블루면 블루볼. 이렇게 레드하고 블루 볼을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입력이 완료가 되었고, 자, 이 볼들을 시점으로 해서 우리가 BFS 탐색을 진행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실패했을 때는 -1을 반환하라고 했으니까 -1을 기본으로 리턴해주고 sysout
BFS, 레드, 블루. 그래서 여기 BFS 부분만 작성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럼 큐에다가 이 레드볼과 블루볼을 쌍으로 가지고 다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또 역시 쌍으로 가지고 다닐 클래스를 하나 디자인해 보면 static 클래스 볼 페어, 여기에는 볼 레드와 블루가 존재하고요. 네, 생성자를 통해서 초기화. 자, BFS를 돌리려면 Q가 있어야 되겠네요. Q. 자, BFS를 돌리려면 Q가 있어야 되겠죠. Q에 대한 구현체는 링크드 리스트. 그리고 방문 처리를 해줘야 될 텐데, 방문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는 4차원 배열이 필요하겠죠. 빨간 공과 파란 공 두 녀석의 좌표를 처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4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방문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배열은 4차원 배열일 거고, 각각 레드의 로우, 레드의 컬럼, 블루의 로우, 블루의 컬럼, 이렇게 관리가 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초기 설정 Q.오퍼 뉴 볼 페어를 하나 넣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저 점을 방문 처리합니다. 자, 그리고 BFS를 동작시킬 텐데, 자, 우리가 찾아야 될 값은 몇 번 만에 이 구슬이 탈출을 했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Q에 있는 것을 계속 소진시키는 게 아니라 턴별로 작업을 해야 되겠죠. 한 턴, 두 턴, 세 턴, 네 턴 이렇게 랩스별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턴 정보를 유지시키도록 하고요. 그리고 턴 정보를 유지시키면서 계속 동작할 때는 현재 이 Q가 가지고 있는 크기만큼만 동작을 시켜야 되니까 사이즈라는 변수도 같이 관리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while Q가 비어있지 않을 때까지 뱅글뱅글 돌기는 하는데, 사이즈를 가져와서 사이즈가 소진될 때까지만 도는 거죠. while 사이즈 빼기가 크다 0. 이럴 경우에만 무언가 작업을 하고, 이 내부에 있는 while을 통해서 사이즈가 다 소모됐다 라고 하면 이제 턴이 1 증가되는 구조죠. 기본적인 형태가. 자, 사이즈가 0보다 클 때까지는 어떤 일을 합니까? 제일 처음에 가장 앞에 있는 녀석 가져온다. 볼 페어 헤드. Q에서 가장 앞에 있는 녀석을 가져와서 사방으로 이동시켜 줘야 되겠죠. 오른쪽으로 기울였을 때, 왼쪽으로 기울였을 때, 위로 기울였을 때, 아래로 기울였을 때. 그러면 방향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델타스 배열도 하나 만들어 줄까요? 네 방향으로 이동하는 델타스 배열 만들어 주고, 자식 탐색이죠. 여기서 말하는 자식이라는 것은 그 볼 페어가 이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쭉 가보는 거죠. 네, 각각의 볼들을 움직여준다. 근데 볼을 이동시킬 때는 선후가 있다 그랬죠. 어떤 방향으로 이동시킬 때 누구를 먼저 이동시켜줘야 될 건지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현재 그 방향과 그 방향에 부합되는 볼들의 위치를 가지고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볼 페어에다가 관련된 기능을 좀 줘보려고 합니다. 현재 볼 페어는 그냥 파란색 공과 빨간색 공과 파란색 공을 가지고 있을 뿐 순서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서를 기반해서 볼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볼의 배열을 만들어 볼까요? 두 개의 볼을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만들고, 방향에 따라서 볼의 순서를 정해 보려고 합니다. 방향은 어떤 순으로 오죠? 위로 가는 거, 아래로 가는 거, 왼쪽으로 가는 거,
오른쪽으로 가는 거. 요 네 개의 순서로 들어올 거거든요. 각각 0, 1, 2, 3. 0, 1, 2, 3 이런 순서로. 그래서 만약에 D가 0이었다. 위로 간다. 위쪽으로 기울일 때 먼저 이동해야 하는 것은 로우가 작은 녀석이 먼저 움직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더드의 0번에는 자, 레드가 가지고 있는 로우가 블루가 가지고 있는 로우보다 작냐? 라고 물어봐서 작다 라고 나오면 레드를 할당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블루를 할당해라 라고 하면 되겠죠. 오더드 1번에 들어갈 것은 1번에 들어갈 녀석은 만약에 오더드 0번이 레드였다 물어보고 레드였으면 블루를, 그렇지 않으면 레드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한 방향이 결정됐으면 나머지 것들은 아주 쉬울 것 같아요. else if D가 1이면 이제는 아래쪽으로, 이제는 로가 큰 녀석이 먼저 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오더드의 0번에 들어가는 것은 레드하고 블루의 크기를 비교해서 레드가 크니 그러면 레드를 써, 아니면 블루를 써 라고 하면 되겠고, 오더드의 1번을 찾는 방법은 어때요? 똑같네요. 모든 방법에서 오더드의 0번이 아닌 녀석이 오더드의 1번이 될 거니까 이거는 그냥 맨 마지막에 한 번만 일괄적으로 적용해도 되겠죠? 빼버릴게요. 자, else 세 번째로 D가 2일 때, 자, 왼쪽으로 기울일 때니까 이제는 컬럼이 작은 녀석이 먼저겠죠? 자, 그리고 모든 경우가 아니라면 마지막 케이스는 오른쪽으로 기울일 때, 이때는 컬럼이 큰 녀석이 먼저. 여기도 잘못됐네요. 오더 뒤에 1번인데 0번인데 로가 반대. 그래서 리오더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우리는 그 방향으로 기울일 때 누가 성공이 돼야 될지를 이 오더드라는 배열에다가 저장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다시 위로 쭉 올라가서 자, 누가 먼저 이동할지를 결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head.reorder, 그 방향으로 누가 먼저 성공을 할지를 결정해라 라고 해주면 되겠고, 그럼 그런 방향으로 볼드를 이동시켜 주면 되겠죠. 선 후공에 따라서 이제 볼드를 이동시켜 주면 되는데, 이 볼들이 이동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역시 볼이라는 클래스에다가 정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D 방향으로 볼을 이동시켰을 때 그 볼이 어디에 마지막으로 위치했느냐, 그 상태를 가지고 있는 볼 객체를 반환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이동하는 건가요? 자, 그 방향으로 쭉 가는 거죠. 이제 해당하는 방향으로 쭉 이동해 보면 될 거고, O를 만나면 거기서 종료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상태가 있을 수 있냐면 벽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벽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벽을 만나면 벽 이전 상태에서 반환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전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행하는 방향의 역방향으로 한 칸 가줘야 이전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볼이 이동을 한 다음에는, 벽을 만나서 이동한 다음에는 어떤 처리를 해주셔야 되냐면, 이런 케이스 있죠. 이렇게 해서 위로 이제 우리가 기울였을 때 첫 번째 공이
파란색 공이 첫 번째 공으로 쫙 가서 벽에 붙었죠. 그리고 두 번째 빨간색 공이 가서 어디서 멈춰야 되냐면 파란색 공의 위에서 멈춰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마치 첫 번째 공이 무엇처럼 벽처럼 동작해야 되는 거죠. 가벽이라고 할까요? 그죠? 그래서 볼이 딱 이동하게 되면 그 위치에 가벽을 하나 세워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공이 가벽을 벽이라고 인식하고 그 앞에서 멈춰줘야 되는 거죠. 자, 쭉 이동할 거예요. i는 자, 한 칸부터 가면 되겠죠? 1부터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고 한 칸씩 계속 가볼 거예요. 새로운 좌표가 나올 거고 i를 곱해줘야 계속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가겠죠? 자, 볼들 쭉 가는데 자, 구멍을 만난다면 즉 내가 쭉 가다 보니까 맵에 nr과 nc를 봤더니 그 지점의 값이 뭐더라? 5더라. 자, 그런 경우는 그냥 그 볼은 끝난 거죠. 그래서 return new ball nr nc가 되고 그리고 빨강색이냐의 속성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멤버를 그대로 활용해 주면 되겠죠. 자, 그렇지 않고 맵에 nr에 nc를 봤더니 거기가 뭐더라? 벽이더라. 어떤 지점을 딱 갔는데 거기가 벽이다 라고 하면 그 벽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벽 이전에 멈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볼 위치에 가벽을 세워주자. 그래서 어떤 벽을 만난다면 새로운 볼을 만들 건데 네, 이전에서 멈춰줘야 되니까 nr에서 빼기 델타스의 뒤에 0번 네, 이게 이제 새로운 볼에 대한 정보가 될 거고요. 가벽을 세워주기로 했으니까 맵 뉴볼 네, 이렇게 가벽을 세워주는 거죠. 당연히 이 가벽은 이번 동작이 끝나면 치워줘야 되겠죠. 네, 잊어먹지 말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리턴 그 공을 반환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와서 네, 이동해 줍니다. 먼저 움직였던 공은 그래서 헤드에 오더드 제로가 가지고 있는 공이 움직인 게 첫 번째 공. 그리고 다시 또 네, 헤드에 오더드 1번이 이동한 게 두 번째 공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볼을 이동시키면서 이제 가벽을 세워놨는데 이제 이동이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가벽을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맵 move first가 가지고 있는 로하고 컬럼에 가봤더니 거기가 샵이었다. 즉 가벽이었다 라고 하면 그 지점을 공간으로 만들어 주자. 두 번째 공도 마찬가지죠. move second. 자, 이제 공들을 이동시켜 봤고 다음으로는 공들의 이동 결과에 대한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자, 파란색 공이 들어갔다. 이거는 실패죠. 현재 시도는 실패한 거기 때문에 이제 바로 다음 시도로 이동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즉, 우리는 컨티뉴 처리해 주면 되겠죠. 파란색 공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빨간색이 들어가면 석세스죠. 그리고 BFS로 탐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도가 가장 빠른 시도일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종료해 주면 되는 거죠. 브레이크. 리턴 해주면 되겠네. 자, 둘 다 안 들어갔다면
일반적인 BFS 탐색 해주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공이 먼저 쳤는지에 대한 정보만 있지, 이 공이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죠? 네, 그래서 먼저 파란색 공이 누구인지, 빨간색 공이 누구인지 판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누가 파란색이냐, 누가 빨간색이냐. 자, 레드는 move first 점 is red 속성을 물어봐서 혹시 레드니? 그러면 첫 번째가 레드입니다. 아니면 세컨드가 레드입니다. 레드가 저기 멤버 여기 파라미터 변수의 이름이 레드니까 레드 온이라고 하죠. 그럼 블루는 레드 온이 첫 번째였으면 두 번째가 되겠고, 아니면 첫 번째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요 위에서 우리가 정리했던 룰들을 적용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파란색 공이 들어갔다면, 즉 if, 그럼 파란색 공의 좌표가 5라는 말이죠. 맵에 블루. 자, 이 상태가 파란색 공이 들어간 거죠. 구멍으로 들어간 거죠. 그럴 때는 continue. 자,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제 레드, 자, 파란색 공은 홀에 들어가지 않았고 만약에 빨간색 공이 홀에 들어갔다면 그때는 끝. 그래서 현재 그때까지 몇 턴이나 됐는지를 반환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도저도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인 BFS 탐색이죠. 일반적인 BFS 탐색이라는 것은 그 지점에 왔던 적이 있니? 없었다면 가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if visited에 red on이 are, 자, 이 지점에 온 적이 없다면 그런 경우는 가보자. Q에다가 그 지점을 다시 한번 탐색해 주세요. 네, 그러면 Q에 이제 새로운 볼 페어가 들어갈 거고 다음 탐색을 쭉 이어가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턴이 종료가 됐고, 아까 얘기했듯이 다음 턴으로 가면 턴이 1 증가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계속해서 갈 필요는 없다 그랬죠. 맥스로 우리가 탐색을 해볼 거는 10번까지만 해보면 된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 턴이 이미 10번이 돼버렸대요. 그러면 더 이상 해볼 게 없는 거죠. 브레이크. 그렇지 않다면 턴이 이제 증가되면 되겠죠. 네, 최대한 우리의 탐색은 10번까지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몇 번 탐색 만에 발견했는지가 반환이 될 거고, 그게 출력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제출해 볼까요? 네, 제출이 되었고, 이 문제는 이 정도의 메모리와 시간을 이용해서 동작이 처리가 됐네요. 그래서 카테고리는 BFS를 이용한 그래프 탐색. 주의할 사항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를 제일 처음에 신경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냐면, Q에서 관리해야 될 정보가 뭐냐. 여기서 Q에서 관리할 정보는 개별 공들이 아니라 공의 페어라는 거죠. 공의 페어를 관리해야 됐고, 그 공의 페어를 관리하다 보니까 방문 처리할 때도 뭐가 필요하다. 두 공의 좌표를 이용해서 방문 처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거는 공이 두 개가 동작을 하는데 두 녀석이 동시에 동작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동시에라는 건 프로그래밍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든 우리는 순서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이 동작할 순서를 결정해서 동작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풀어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백준 13460번 구술 탈출 2라는 문제를 살펴봤습니다.